다른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저 의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책 마음의 연금술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이며 옮긴이는 도지영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에고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에게 물어보죠. 지금 나는 뭘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뭔가를 계속 쌓아두려고만 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계속 더 가져야 하는 에고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죠.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의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돕고 있는가? 만일 신발 파는 일을 한다면 신발이 어떻게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고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고객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상을 받을지, 회사에서 어디까지 승진할지, 이와 같은 문제가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기는 그저 남을 돕기 위해서죠. 저는 매주 수백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답장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죠. 수년 전 한 여성이 이런 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강연을 하셨죠. 그때 메슬로가 쓴 에세이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글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 에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생각하였죠. 물론 이곳에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짧게 답장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글을 직접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 글이 서재에 있는 어느 책에 실려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디에 그 책을 두었는지 확실치가 않았죠. 그래서 책을 찾을 때까지 서재에 있는 책 전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서에게 부탁해 7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복사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정도 분량을 복사하는 건 꽤나 힘든 일이었죠. 저는 편지를 보냈던 사람에게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어디서 글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대신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책 한 권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이 뉴욕의 정신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포를 보내고 나자 잠시 이게 잘한 일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멈추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책을 복사해 소포를 보낸 건 그녀에게 뭔가를 팔기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제가 하는 일에 몸을 내맡겼을 뿐인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한 게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느꼈던 거죠. 단지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담은 예의 바르고 친절한 행동이라고 믿었고 그녀의 일이 수월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행동 하나로 멋진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점은 알고 있었죠. 아마 소포를 받은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테고 그녀뿐 아니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역시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선의는 계속 돌고 돌아 저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의 제 인생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만드는 예술 작품은 남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고 더욱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죠. 그러므로 제가 사는 세상에 관한 제 마음의 상태는 저희 내면에 높은 의식이 있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런 신성한 힘 혹은 사랑의 힘이 바로 제 마음이고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인 거죠. 실제로 내면의 신성한 힘에 따라 움직일수록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필요한 건 무엇이든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았죠. 그랬더니 지금은 누군가 보낸 돈이 도착하지 않는 날이 드물 정도입니다. 11조 혹은 종잣돈의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 보낸 경우가 많은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겁니다. 베품과 후원을 규칙으로 삼고 자신이 믿는 대의에 따라 사는 이들 덕분에 우리 집 우편함에는 수표가 항상 들어있죠. 이제 저는 뭔가를 많이 얻거나 기적을 보고 놀라는 대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쪽으로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돈에 애착을 버렸더니 더 이상 할인 상품을 찾을 필요도 없어졌죠. 저로서는 정말 크게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할인 상품이 없다면 아예 물건을 사지도 않았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은 다시 흐름 속으로 돌려보냈죠. 수표를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누군가 돈을 보냈네. 하지만 이 돈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지. 그러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때로는 국제 엠네스티에 기부해서 전 세계의 양심수를 석방하는 일에 힘을 보탭니다. 책과 오디오북을 사서 도서관이나 교도소 혹은 책이 필요한 시설에 기부하기도 하죠. 뉴스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서로 돕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은 아름답게 돌고 도는 거죠. 누구나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전 세계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평화는 개인이 지닌 내면의 평화에서 나타나죠. 그러므로 평화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계도 평화로워질 겁니다. 반대로 분노, 불화, 두려움,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면 세계는 무질서해질 겁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모여 시작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제치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인 거죠. 자신의 삶을 먼저 개선하고 이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있고 싶은 친절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하는 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지루하게 지낸다면 지체 말고 그곳을 떠나세요.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위에 따르는 돈, 타인의 의견, 에고의 여러 유혹에 갇혀 자신을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상상했던 인생을 떠올리며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변화할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신호가 나타나고 정말로 떠나게 될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계속 머물면 상태가 악화되어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그 신호가 무엇이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곧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에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높은 자아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높은 자아는 우리가 실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세상은 완벽한 곳이므로 실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며 우리도 그러하죠. 하루하루의 삶을 예술작품을 만들듯 사랑을 담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